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이제 12월의 첫 번째 주말이죠. 12월 4일 제가 이제 오후 10시 반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으셨을 텐데, 지금 주말간에 굉장히 좀 힘든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요. 또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걸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미국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코로나의 변이죠. 오미크론이 현재 또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를 늘리는 데 한몫을 하면서 국내와 해외 시장의 지수를 계속적으로 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오미크론만 가지고도 다음 주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는 그런 좀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주말을 앞두는 금요일에 좀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주말에 상당히 좀 힘든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김치코인 이런 코인들 각종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오랜만에 이 곡소리 나는 상황이지 않으실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10% 이상 지금 빠진 상태고, 한 두세 개 종목들 빼고는 다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힘든 시장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을까,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한두 개만 가지고도 시장을 밀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다음 주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좀 전해드리고요.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이렇게 양봉을 3개를 세우면서 수목금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 특히 금요일에는 뭐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양봉으로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해주면서 개인이 털어낸 장세였었는데, 아쉽게도 주말에 상당히 좀 힘든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우선은요, 지금 보면 제가 몇 가지 좀 뽑아놨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시작하시죠.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해외 지수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본 해외 지수는 한번 보시죠. 보면 해외 주요 지수 장 마감, 그러니까 이제 어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간은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이 해외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밀렸어요. 다 밀려버렸고, 다만 이제 아시아 시장은 조금 간헐적으로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밀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 빅스 지수 아시겠지만 변동성 지수입니다. 대부분 이 변동성 지수는 미국 시장이 좀 빠졌을 때에 상승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시장이 빠졌던 2020년 그죠? 그때 뭐 3, 4월에도 빅스 지수가 굉장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의 그 변동성 지표로서 빅스 지수와 일반적인 뭐 미국의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와는 결을 좀 달리하면서 디커플링하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보면 오늘 이렇게 빅스 지수가 또 강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불안한 어쨌든 상황을 예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한 2,000명대, 3,000명대로 줄어들면 좋겠는데 12월 3일인 어제 금요일은 5,352명의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확진자 수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게 아마 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주말이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평일만큼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해서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그 방어를 약하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많이 많은 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조금 더 전파가 가속화된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요소가 좀 있죠.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요즘 뭐 미국하고 이라크 쪽 요런 중동하고의 뭐 마찰 이런 것들은 몇 번 이렇게 회자가 되고 뭐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뭐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렇게 침공한다라는 또 소식이 나와버리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당황스럽고 한번 보시죠. 많이 좀 대부분의 매스컴에서 많이 발표를 좀 했는데요. KBS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러시아 군대가 국경 지역에 속속 모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이른바 친서방 노선을 걸어와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 갈등 요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17만 명 규모의 러시아군 100개가 동원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때문에 무슨 이렇게 갈등이 있었나라는 걸 한번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MBC 픽이라는 이 권희진의 세계론이라는 뭐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저도 좀 궁금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국경 지역에 러시아 10만 명이 집결을 했고, 그죠? 여기서 보면 죄송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났는데 속내가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가 법적으로 나토의 동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죠?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고 동쪽으로 뭐 나간다라는 내용 같죠? 러시아 접경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도록 나토는 참고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서유럽 국가 북대서양 조약 수행 기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나토의 이게 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한 북대서양 조약의 수행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에 있었던 그 소련군하고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체결한 그 북대서양 조약의 수행 기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쟁 관련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지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나토의 더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나토가 법적으로 나토의 동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고 러시아 접경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도록 미국 등과 구체적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서방이 이와 같은 협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즉 나토의 동진으로 표현되는 서방 세력의 확장에 따른 안보 위기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어쨌든 뭐 이 소련군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어떤 조약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뭐 전쟁을 준비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주식은 현재 이제 그 장이 좀 마감을 하고 안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각종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중국 헝다그룹이 결국 파산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또 내용들도 주말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헝다이에서 자자 오이에라는 이 개발 업체가
그죠? 부동산 개발 업체가 디폴트 위기에 역시 빠졌다라는 것이고, 이 한국경제TV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헝다그룹에 대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슈 때문에 지금 난리였었잖아요. 한 달 두 달 좀 전에. 근데 이 중국 2위 부동산 업체 헝다가 결국에는 채무 이행이 어렵다는 자료를 공개해 가지고 파산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고, 헝다는 공시를 통해서 2억 6천만 달 우리 돈으로 약 3,075억의 이 채권자로부터 채무 보증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 결국에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가 헝다그룹의 파산 이슈, 요 세 가지가 지금 겹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EID를 한번 보면 이제 좋은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좋은 자리라는 것은 뭐냐, 지금 충분히 많이 눌렸고 21선을 제대로 돌파한 게 없었죠, 그동안에는. 근데 이번에 한번 봉을 좀 세우고 나서 쭉 밀리고 나서, 그죠, 거래량이 좀 실렸고, 그 다음에 바닥을 좀 다시 한번 잡고 양봉을 어쨌든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 지수 상승이 온라인하면서 지금 양봉을 딱 세워가지고 21선을 터치하고 종가 마감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어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마감을 했는데,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WHO 승인이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도 방위산업주들 있잖아요. 방위산업 관련된 주식들이 월요일에는 좀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외의 주식들은 이게 러시아 침공 관련 이슈가 이대로 우야무야 되면 아마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쨌든 이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한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은 조금 상승을 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 러시아 이슈와 헝다그룹 이슈 다 지수가 완전히 밀어버릴지, 아니면 그 중에서 간헐적으로 각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어쨌든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뭐 테마들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갔었던 NFT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 갈 수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주말에 아마도 주말간에 좀 그런 이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가 좀 해소되지 않는 하에는 아마 강하게 뭐 월요일에 들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EID는 지금 좋은 바닥을 좀 잡고 좋은 자리에서 어쨌든 한번 다음 주 슈팅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순매수 현황을 좀 보면 뭐 외국인이 조금씩은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뭐 12월 3일에 한 1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지수가 상승하는 3일 동안에 개인들은 다 물량을 좀 정리를 했고, 외국인은 좀 순매수로 좀 이렇게 상승에 힘을 좀 보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조금 상승했어요. 0.63%, 320원 정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가지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좀 불안한데, 이 EI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제 생각에는 바닥은 다 잡은 게 아니냐, 더 이상 뭐 이 바닥보다 더 물량이 쏟아지면서 나아갈 어떤 이슈, 특별히 안 좋은 악재가 있지 않다면 더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무슨 뭐 예를 들면 감자라든지, 그죠, 그런 이슈, 아니면 진짜 뭐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악재 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중국과 러시아, 그죠,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 시장은 일요일에 어떤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봉합이 좀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 월요일에 잘 좀 견뎌 주는지, 뭐 월요일에 워낙에 주말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쫙 밀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잘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혹시 갈 수가 좀 있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면밀하게 그러시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나이스한 상황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나이스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뭐 견뎌야 되겠죠. 지금 이게 또 단기적인 하나의 뭐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뭐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뭐 예상치 못할 정도로 강하게 이슈화가 되면서 시장을 한 번에 더 밀어볼 수 있는 하나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쪽으로든 간에 EID에 있어서는 EID라는 종목에 있어서는 더 하방으로 많이 밀릴 그런 이슈보다는 조금 이제 오히려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나.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이 21선 딱 지금 걸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주말간에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되는지 여부하고 혹시라도 월요일에 좀 러시아 관련된 스푸트니크 관련된 어떤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뭐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에 좀 좋은 소식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좀 안타깝지만 조금 월요일 시장이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투자분들도 계속 면밀히 시장 상황을 좀 살피시면서 월요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좀 하시면서 주말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EID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꾸준히 한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워낙에 뭐 구독자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뭐 200분이 넘게 막 눌러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필요하시구나, 이 종목에 대한 해석이 그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찍어보면서 뭐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건강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